매일 계피차를 마시면 당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피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슈퍼 향신료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종류의 계피가 존재하며 그중 피해야 할 종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계피의 의학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살펴보고 가벼운 증상부터 심각한 질환까지 소화 문제를 포함하여 최근에는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에 계피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특히 노인을 포함한 모든 가정에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식단에 계피를 쉽게 추가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팁과 레시피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따뜻하고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특유의 향을 가진 계피는 주로 나무 껍질에서 추출되어 우리가 잘 아는 계피 스틱과 가루 형태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잎, 꽃, 열매, 뿌리 등 다른 부분들도 활용됩니다. 잎은 주로 카레 요리에 사용되며 꽃은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십니다. 계피는 요리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수세기 동안 의학적 특성으로도 높이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계피의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의학적 효능은 무엇일까요? 계피의 많은 건강상 이점은 특유의 활성화합물과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계피는 항염 효과를 지닌 강력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계피 특유의 맛과 향을 제공합니다. 또한 계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물성 화합물인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진행된 다양한 항산화력 분석 연구에서 계피는 다른 향신료들과 비교해 가장 뛰어난 항산화 능력을 보였습니다. 매일 계피차를 마셔야 하는 6가지 강력한 이유를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1. 혈당 수치 감소. 계피는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며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계피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지만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 계피가 혈당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고 그 결과로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계피는 소화계 특히 탄수화물 소화 효소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성분들의 소화를 어렵고 느리게 만들어 장에서 혈액으로의 당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계피에는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몇 가지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혈당 조절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2. 항균, 항바이러스 및 항진균 특성. 계피는 가래를 없애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감기에 걸렸을 때 폐와 코의 점액을 분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피는 감염 질환을 억제할 뿐 아니라 살모넬라균과 같은 특정 박테리아의 성장을 저해하고 곰팡이로 인한 호흡기 감염 질환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계피 스틱을 씹으면 계피에서 나오는 정유가 몸속으로 방출됩니다. 이 정유는 박테리아를 죽이고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구강 건강에도 유익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계피는 살균제로도 사용되며 특정 박테리아와 곰팡이에 대한 항균 효과를 보여줍니다. 계피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심지어 입안에 사용하는 등 외용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계피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2번 남겨주세요.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3. 소화 문제 완화. 계피는 식욕을 자극하고 소화 과정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가스를 줄이는 성질이 있어 장내 가스를 줄이고 복부 근육을 이완시켜 팽만감이나 복부 팽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련 억제 특성 덕분에 계피는 위장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다면 계피는 훌륭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생리통, 통경, 증상 완화. 계피는 조경제, 아메나고그와 통경 완화제, 안티디스메노라익 역할을 모두 합니다. 조경제로서의 역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여성의 골반과 자궁으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생리불순, 비임신성 무월경, 위 경우에 특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월경량을 강하게 자극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경 완화제로서의 계피는 생리통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심혈관 질환 예방. 계피는 심장을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며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계피의 효능은 시험관 연구, 실험 동물 연구 및 인간 대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점점 더 많은 증거가 그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계피를 추가하려고 고려 중이라면 어떤 약물이나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 최근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특히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멀티플 스클러로시스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주로 실험실의 동물 연구에 기반하고 있으며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댓글 6번으로 제가 아직 듣고 있으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구별하는 방법과 사용법. 계피의 종류. 여러 종류의 계피가 있지만 가장 흔한 두 가지는 실론 계피, 진짜 계피라고도 불림, 와 카시아 계피, 중국 계피 또는 계피 나무 껍질입니다. 후자는 많은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실론 계피는 카시아 계피에 비해 의학적 효능이 더 뛰어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진짜 계피라고 불립니다. 두 종류의 계피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쿠마린 함량입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매우 낮은 반면 카시아 계피는 더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마린을 장기간 다량 섭취할 경우 간에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식단에서의 표준 섭취량은 보통 안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실론 계피, 진짜 계피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계피는 여러 가지 치료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차로 우리거나 침출, 에센셜 오일로 사용하거나 기타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피는 피부 크림, 연고, 헤어 마스크 등 화장품에도 사용됩니다. 그 밖의 용도로는 해충 퇴치제, 실내 방향제 또는 식물의 병원성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원용 방제제로도 사용됩니다. 계피의 기타 의학적 활용. 계피는 의학적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계피차 보통 허브차, 티세인스 형태로 만들어지며 계피 껍질을 뜨거운 물에 우려 만듭니다. 이는 매우 기분 좋은 음료로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퓨전과 디콕션입니다. 이 두 방법의 주요 차이는 사용되는 식물 부위와 조리 방식에 있습니다. 인퓨전은 주로 꽃과 잎을 사용하며 짧은 시간 뜨거운 물에 담그는 방식입니다. 반면 데코션은 뿌리나 나무 껍질처럼 더 단단한 부위를 사용하며 물에 오랜 시간 끓여야 합니다. 계피차 외에도 계피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도 있습니다. 분말 형태나 캡슐 형태로 제공되며 분말은 치료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는 음식에 첨가하는 방식이는 일상생활에서 더 흔한 사용법입니다. 또한 캡슐 형태도 있으며 이에는 표준 용량의 계피 분말 또는 더 농축된 건조 추출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캡슐의 종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업체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액상 추출물 형태도 있는데 이는 팅처와 유사합니다. 계피 에센셜 오일도 있으며 이는 계피 껍질이나 계피 잎에서 추출될 수 있습니다. 외용 방법도 존재하는데 신선한 약초를 피부에 직접 붙이거나 계피를 다른 제품과 혼합한 연고 형태로 피부에 직접 바르는 방식입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구강세척제로 사용되며 증기흡입법도 있습니다. 이는 끓는 물에 계피를 넣고 그 증기를 들이마셔 호흡기 감염을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계피차 만드는 법.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유익하다고 느끼셨을 경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매일 더 유익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계피차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침출, 인퓨전 또는 달임, 디콕션. 침출 방법이 더 간단하고 빠르며 분말 형태의 계피, 즉 분쇄된 계피를 사용합니다. 재료: 세일론 계피 분말 1에서 1.5 작은 술, 약 2.4에서 2.5g. 끓는 물 240에서 250ml, 표준 컵 한 잔 분량. 주의: 이 지침은 건강상의 이점과 낮은 쿠마린 함량 때문에 세일론 계피, 진짜 계피 위 사용을 특히 권장합니다. 쿠마린 함량이 높은 카시아 계피는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법: 계피 분말을 끓는 물 약 240에서 250ml, 표준 컵 용량에 넣습니다. 잘 저은 후 뚜껑을 덮고 5에서 10분간 우려 향과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나도록 합니다.
사용 방법. 차는 뜨거울 때 마시거나 식혀서 마실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맑은 물을 얻기 위해 침전물을 걸러내는 것을 선호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기호에 따라 약간의 꿀이나 다른 감미료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이는 필수가 아니라 개인의 입맛에 따라 다릅니다. 계피를 다른 약초와 함께 끓일 수 있나요? 예. 어떤 사람들은 계피를 녹차나 홍차와 섞거나 생강, 정약 및 기타 약초와 함께 끓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달임, 디콕션. 방법은 식물의 단단한 부분에 사용하는 조제법입니다. 이 경우 가루든 스틱이든 계피의 껍질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달이는 방식이 영양 성분과 유효 성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 먼저 물을 끓입니다. 그 다음 계피 스틱이나 가지를 넣습니다. 혼합물이 약불로 끓도록 하고 뚜껑을 살짝 덮은 채 10에서 20분 정도 끓여 계피의 유효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합니다. 완성되면 물만 걸러냅니다. 얻어진 혼합물은 뜨거울 때 마시거나 식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꿀이나 레몬 몇 방울을 추가해 풍미를 더하기도 합니다. 당뇨병 2형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경우 식사 중에 계피차나 계피 우린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식단이나 생활 습관에 중대한 변화를 주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피차 또는 계피 우린 물의 권장 섭취량.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두 컵 마시는 것이 권장되며 각 컵에는 약 240에서 250ml의 물과 앞서 언급한 계피 가루가 포함됩니다. 한 컵당 약 1작은술 또는 1작은술 반의 계피 가루를 사용합니다. 1작은술은 약 2.5g의 계피 가루에 해당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하루에 섭취해야 할 계피의 최대량은 4g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0.5g에서 1g씩 나누어 4번에 걸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 상한선은 2g에서 4g 사이입니다. 이는 권장되는 사용 지침입니다. 또한 계피로 만든 팅크, 팅처, 액상 추출물, 정유에 대한 다른 권장사항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항상 바람직합니다. 계피의 부작용 및 잠재적 위험.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사용하거나 일반적인 용량 내에서는 계피는 안전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계피차처럼 진짜 계피, 실론 계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높으며 이는 간에 독성이 있을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기존에 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더욱 높아집니다. 계피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일반적인 소화장애와 같은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계피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피부 발진이나 호흡기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계피를 외용으로 사용할 때, 특히 희석하지 않은 계피 정유를 사용할 경우 증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계피가 많은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지만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계피의 혈당 강화 효과가 증폭되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도 이 효과가 강화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시아 계피에서는 특히 그 위험이 높아집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계피 또는 진짜 계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시아 계피는 더 일반적이긴 하지만 쿠마린 함량이 높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고 이후 몸의 반응을 관찰하여 조금 더 높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일 때 요리용으로 계피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및 수유 중에 계피를 약용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계피의 효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우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채널의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몸을 자연스럽게 치유하고 원치 않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다른 유익한 영상들도 확인해 보세요. 편하게 아무 영상이나 클릭하거나 두 영상 모두 시청하시며 저희와 함께 지식의 여정을 이어가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